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FAT 1급 3회 기출문제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지난 시간까지 진행한 일반전표 입력까지 잘 문제없이 따라오셨다면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 기출문제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부가가치세 관리라고 해서 32점. 일반 전표 입력 문제보다 배점이 조금 더 높지요. 그래서 FAT 2급과 FAT 1급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은 여러분이 부가세 이론을 조금 알고 계시면 편해요. 부가가치세를 하나도 모르고 이거를 보겠다 싶으면 좀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관리 부분을 저와 함께 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이론 부분을 조금 파악하고 오시면 돼요. 그것도 아마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이 문제 풀기에는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12페이지의 1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지금 이 거래 자료들은요. 거래 자료를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 열어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 부분에 있죠? 이 내용인데요.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되어 있는 신고서에 반영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이런 부속 서류들에도 쭉 반영이 돼서 열어보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실무 프로세스 하나하나 전표 입력을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상품 판매 거래인데요. 우리 눈앞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네요, 여러분. 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가 부과되는 단계마다 등장하는 증빙이에요. 세금계산서를 꼭 주고 받으셔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으신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시행된 지가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은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미영상사가 처음에 이 기출문제를 진입을 할 때 읽어봤던 이용, 미용에 대한 그런 도소매업의 무슨 기업이다. 동그라미 치셨던 법인기업이다. 따라서 매출이 일어나면 무조건 무슨 세금계산서가 나오냐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와요. 법인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여러분이 전자적인 수단으로 주고받는 그런 세금계산서를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먼저 세금계산서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보도록 할 텐데 세금계산서는 여러분 공급자가 앞에 있고요. 공급받는 자가 오른쪽 그 옆에 있어요. 우리 회사가 미영상사고요. 상대 회사가 명성재료고 그럼 우리 회사가 공급자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판매를 했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명성재료야에게 11월 2일 날 가발과 마네킹을 팔았다. 그러면서 하단 부분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자금 관계가 나와 있죠.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으셨고요. 나머지는 외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료 설명에도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다.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지금 세금계산서 하단에 보면 12월 2일 날 가발과 마네킹이 단가가 다르죠? 이렇게 단가가 다를 때는 복수거래 키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또 친절하게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또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옆에 있는 얘기들이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에 대해서 생략하고 전자 입력을 하래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전표 입력을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전자 발행하라고 하면 하셔야 되겠지만 전자 발행을 하지 않고 전자 입력을 하라는 거는 아마 이 부분이 전자 발행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생략하고 그냥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걸 표시해라. 요거만 좀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뒤에 가보시면 전자 발행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저랑 발행하는 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와 좀 관련이 있는 거래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부가가치 관리라는 문제예요. 네, 여기를 문제를 입력하기 전에 저와 함께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여러분 저희가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거래들이 이루어질 때 증빙이라고 하는 것을 수취하고 발행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증빙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저희 시험 문제에서는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그런 거래들을 출제를 하고 있죠. 실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증빙이나 이 모든 부분도 컬러풀하게 실무와 유사하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기업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저희가 회계 처리를 기업 실체 입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365일 동안 그 오고 가는 증빙들을 한번 보시면 세 가지로 좀 축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에서는요. 우선은 부가가치세가 뜯어오고 뜯기는 거. 여러분 제가 부가가치세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뜯어오고 뜯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 그 옷을 사 입는 사람, 그 미용 재료를 진짜 최종으로 소비하는 사람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단계마다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자들은 국세청이 하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행을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가산세를 물리거든요. 그럼 이행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증빙을 보고해라. 그 증빙이 가장 대표적인 뭐다?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 가서 이렇게 증빙이라는 걸 보시면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는 증빙이 세금 계산서이고요. 자,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프로그램이 참 좋아지고 시스템이 좋아지면서 여러분 신용카드도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신용카드 없으면 못 살죠. 살죠. 신용카드를 이렇게 많이 쓰지만 신용카드가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 신용카드가 자리 잡으면서 저는 신용카드를 참 많이 쓰는 편이에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근데 신용카드로 이렇게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용카드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 역할을 대신해주는 부분이라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도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영수증을 또 기업에 가보시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업이 현금으로 무언가를 사오셨어요. 또는 무언가를 현금으로 받으시고 팔으셨어요. 그럴 땐 현금 거래가 오고 가면서 이 현금 영수증 제도도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현금 영수증이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분이 마트 가서 소소하게 현금 5,000원을 내고 음료수나 뭐 이렇게 하나 사시면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여러분 개인의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럼 기업들은 현금을 지출을 하고 그쪽에서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제시하면서 지출 증빙 영수증을 받으시는데 그걸 우리가 현금 영수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내용들인데요. 이 현금 영수증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지출 증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증빙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금이라는 제도가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10%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기초생활 필수품, 먹어야 되는 거, 주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이 일부 이제 불안전 면세라고 해서 일부분에서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 면세 품목이라고 해서 세금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단계 지나고 나서 최종 소비자한테 갈 때는 면세라는 이름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이름이 계산서라고 해서 앞에 세금이 이제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아마 서점에 가서 경리 회계정보 처리라는 교재를 사셨어요. 우리 회계 담당자가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그게 좀 업무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회계정보처리 교재, 세무정보처리 교재를 사서 자격증 따세요. 그럼 자격수당 줄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재를 샀어요. 기업에서 그걸 사서 여러분한테
증빙을 줄 때는 도서는 여러분 면세 품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서를 발급해 주시고 발급 받으세요. 그래서 이 계산서가 나왔다라는 것은 면세 품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은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내가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또는 과세나 면세, 영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우선 여러분 단편적으로 이렇게 증빙 4가지를 알고 계셔도 시험 문제 FAT 1급을 보시기에는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기업 실체 입장에서 보시면 이런 4가지 증빙이 있다더라. 그러면 이 4가지 증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느 자리에 반영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들어가실 텐데 이 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처음에 보실 때는 좀 당황하세요. 좀 양이 많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미영상사에서 명성재료에게 11월 2일 날 거래를 했기 때문에 11월로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2일. 여기까지는 일반 전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엔터를 치는 순간 유형 자리에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이 아주 많이 나오죠. 네. 제가 FAT 1급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FAT 1급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이 증빙들의 흔한 유형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매출을 한 회사가 있다면 이 매출한 회사와 거래한 회사는 매입을 한 회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매출을 한 회사는 저 앞에 있는 매출 코드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각종 부속 서류에 잘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매입을 하신 회사는 저기 있는 코드 중에 50번대나 60번대인 5, 6번대 매입 쪽 코드를 쓰셔야 돼요. 매출 쪽은 1, 2번대죠. 자, 그런데 저걸 방대하게 다 하시기에는 좀 힘겨움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는 포스트잇이나 여러분 나름대로 요점 정리를 하셔서 시험 보시기 전까지 꼭 숙지하고 가셔야 시험장에 가셔서 짧은 60분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를 소화해낼 수 있게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매출은 1번대 코드 아니면 2번대 코드를 쓴다. 매입은 5번대 코드 아니면 6번대 코드를 쓰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증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래를 둘이 했어요. 자,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래를 했는데 이쪽에선 매출을 하고 이쪽에선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보니까 10%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 문제처럼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만큼을 매출을 일으켰죠. 그랬더니 세액이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0만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딱 10%죠. 이럴 때는 여러분 요 두 개가 명쾌하고 다른 단서가 요 밑에 설명하는 게 없다 그러면 얘는 11번 유형으로 매출을 거시면 되고요. 얘는 51번 유형으로 매입을 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세금계산서 말고 면세 품목을 사셨다, 면세 품목을 파셨다. 아까 도서 같은 경우는 10%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세 품목이에요. 자, 내가 도서를 사서 면세 품목을 구입하고 면세 품목을 팔았다 그러면 이 세금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뭘로 기록이 되냐면 계산서라는 증빙을 받으세요. 계산서는 여러분 세액 부분이 없고요. 앞에 세금자가 없는 세금계산서하고 비슷하게 생긴 증빙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계산서라고 써져 있는 증빙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3번에 뭐 써 있어요? 네, 면세. 그럼 13번 입장에서는 매출을 한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53번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 도서를 매입하신 입장이세요. 꽃, 축하와 환을 거래처에 보냈다. 계산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53번. 자, 그러면 여기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똑같은 세금 계산서인데요. 두 번째 12번, 52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영세라고 써 있죠? 여러분 저희는요. 면세 제도도 두고 있지만 영세 제도도 채택을 하고 있어서 수출하는 물품이라든지 국외의 달러나 외국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영세율을 적용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라는 영세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언급이 되면서 문제가 나오지만 그 문제에서 굳이 그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 같은 걸 몰라도 영세율 세금계산서야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저희는 여러분 시험이 증빙이 나오니까 그냥 이것만 보셔도 돼요. 10% 있네 세금계산서는 11번. 0%인데 세금계산서네. 그러면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이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시면 과거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도입이 안 됐을 때는 저희 그 먼저 가신 선배분들이 수동으로 쭉 이렇게 프로그램이 아니고 수동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셨던 부가세 신고서가 우리한테는 참 좋은 게 이렇게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전표 입력을 거래유 판례소에 의해서 하게 되고 상단부를 세금 계산서처럼 또는 계산서처럼 또는 신용카드 매출처럼 또는 현금 영수증처럼 기록만 해주면 이 상단부의 내용들에 의해서 부가세 신고서랑 부속서류는 작성이 되고 하단부에 의해서 장부는 기록이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상단부는 세금계산서나 각종 증빙하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고 하단부는 차대변에 전표 입력하는 거라서 1번 전표에서 하셨던 그런 내용들 분계가 얘는 하단에 분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12번으로 하자. 매출자는 여기는 52번으로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빈도수가 높은 건 얘가 최강이에요, 여러분. 네, 11번하고 51번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요. 자, 요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저희가 10%에 대한 물건인데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여긴 약으로 쓸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그럼 몇 번으로 갈까요? 여러분 과세가 10%라고 해석을 하시고 카과 보이시죠? 네, 17번으로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물품을 매입을 하셨는데 카드로 매입을 하셨다 그러면 57번. 뭐 이게 짝꿍이죠, 여러분? 그죠? 자, 얘도 빈도수가 좀 높은 편이에요. 네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보셨더니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는 게 또 보이실 텐데 그 현금 영수증은 현이라고 써 있어요. 현금 영수증인데 10% 과세 물건을 매출을 하셨다. 그럼 10%의 증빙이 현금 영수증을 이용을 해서 매출이 일어났다. 그럼 몇 번으로 들어가요? 20? 네, 2번. 현과점. 얘는 여러분 코드가 얘랑 똑같지는 않죠. 뒤에 번호가. 얘는 22번인데 얘는 61번이 현과예요. 자, 요렇게 해서 얘도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증빙을 지금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계산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0세냐 10%냐 그거에 따른 세금 계산서고요. 요건 여러분 포스트잇에 정리를 꼭 하셔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완전하게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봤던 미영상사가 명성재료한테 물건을 팔았다면 어떤 코드를 쓰시면 돼요, 여러분? 매출 코드 쓰시면 되죠? 그럼 지금 방금 보셨던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죠. 여러분, 제가 세금계산서라고 썼는데요. 이 매출자 입장에선 지금 법인이다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출이 일어났을 때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야 되겠죠? 매입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내가 법인한테 사오면 전자세금계산서고 개인기업도 일정 매출액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겠지만 매입을 할 때는 전자도 있고요. 종이도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공통사항이 세금계산서라서 세금계산서로 쓴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랑 문제를 한번 쭉 넘겨가면서 유형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추후에 입력하실 때 조금 편하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1번 문제는 무슨 유형이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빨간색으로 쳐볼까요? 자, 1번 문제는 요거네요, 여러분. 그죠? 매출자 입장의 1번. 1번. 요게 1번 문제 입장이죠. 11번. 자, 그리고 쭉 넘기셔서 2번 문제 보세요. 뭐 나왔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나왔죠? 그런데 매입했어요? 매출했어요? 그랬더니 숙박 영수증이고 우리 회사가 호텔 부산이라는 데에서 머무르면서 한 거니까 매입 쪽이죠. 그런데 증빙이 뭐가 나왔어요? 신용카드가 나왔죠? 신용카드가 나오면서 부가가치세가 11,000원이라는 10%가 보여지시죠? 그럼 얘죠. 그럼 2번 문항은 57번 입장에서 출제가 됐죠. 그죠? 57번 카드 과세 매입은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어머, 3번은 영수증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영수증은 원래 매입 매출 전표로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영수증은 특별한 영수증이에요. 한국전력에서 발행한 영수증인데 맨 하단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무슨 세금계산서하고 일치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는 입장이니까 전기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신 거니까 매입이죠. 그러니까 3번 문제는 유형이 뭐가 되겠어요? 네, 51번이 되겠죠. 잘 보셔야 돼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 구분을 틀리면 분계도 틀어지거든요.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에는 계산서 나왔네요. 요게 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와 달리 계산서가 나왔는데 팔았냐 샀냐 그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계산서가 나오면 무조건 13 아니면 53입니다. 자유문고에서 미용상사가 최신 미용책에 대해서 구입을 하셨네요. 구입한 입장이니까 4번 문항은 53으로 가면 되겠네요. 과세 유형. 정리 좀 되죠?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가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미용상사가 공급받는 자 쪽에 가 있네요. 저희가 한진전자에게 즉석카메라를 샀어요. 그런데 이 즉석카메라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을 받은 거죠. 구입했고 세금계산서 또 이쪽이네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이쪽으로 문제를 가려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 제가 보니까 10% 있네, 세금계산서 있네, 매입이네.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이거 별표 5개. 여러분, 제가 별표 5개 치라 그러면 별표를 5개를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5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별표 5개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 부분은 나는 자연스럽게 51번 과세 매입 유형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54번인데 여러분 저랑 54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면 54를 입력하는 순간 불공제 사유가 나오는데 이 불공제 사유는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이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되니까 어느 정도 문제 풀 때 숙지만 하시면 되겠어요. 불공제 사유가 0부터 A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 문제에 나오는 건 9번까지 정도라고 보시고 보편적으로 나오는 건 접대 관련된 9번하고요.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시면 부가가치세법의 불공제 매입 사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접대라는 것을 조금 약간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접대 쪽으로 여러분이 매입세액을 지불했으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리고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는 이 화물차나 버스 같은 경우는 업무에 사용되는 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용차는 이게 출퇴근 목적인지 업무 목적인지가 모호해서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승용차 중에서도 경차는 해줘요. 경차가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1000cc 이하예요. 1000cc 이하는 왜 해주냐? 경차 활성화 시켜야 되죠.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매입세액을 지불했는데도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과세 유형에 보시면 54번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자고 했잖아요. 얘 일로 가야 돼요. 즉 51번으로 가려고 하다가 일로 오셔야 돼서 얘의 조건은 뭐냐면 내가 10% 매입세액을 지불했고 세금계산서가 증빙으로 받아서 수령했고 그러면 나 매입세액 공제받아. 왜냐면 여러분 사업자는요. 매출세액 뜯어온 거에서 매입세액 뜯긴 걸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뜯긴 이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게 하는 게 불공제 사유예요. 기업이 부담하는 거죠. 그냥 비용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여러분 승용차 안 타고 다니고 경차 타고 다니면 되고 접대 안 하고 이렇게 복리후생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쓰면 되고 그렇지만 이제 기업에서는 그렇게 무작정 뭐 이걸 하기 싫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 영업사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도 보면 다 승용차인데 1000cc 초과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불공제 사유에 해당돼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기름을 넣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신용카드를 받고 기름을 넣었다. 유류대 있죠?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수리를 했다. 모두 불공이에요. 이런 증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제 처리가 된다. 근데 이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은 여러분 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신고를 안 해줘도 국세청에서 자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에 불공제 사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가시면 돼요. 신고를 안 해줘도 되니까.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시고요. 세금계산서가 꼭 있어야 돼요. 불공제 사유로 가려면. 자, 요거는 꼭
숙지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10% 지불했는데 매입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제 사유가 얹어져서 가면 절대로 51번으로 가시면 안 된다. 몇 번으로 가야 된다? 54번. 여기까지 메모가 돼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제가 그 5번 문제를 읽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5번 문제는 어떤 성격이냐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성격이라서 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는데요. 상품 매입하고 신용카드예요. 그러면 얘는 카드 매입이고 상품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6번은 57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자, 또 7번 문제 볼까요? 자, 저희는 미용상사고 달빛 미용의 거래 명세서가 나오는데 이건 전자세금계에서 발행하는 테스트 그 내용이고요. 여러분 얘도 전자세금계에서 발행하면 세금계산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달빛 미용에게 물건을 판매했기 때문에 발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속하겠네요. 나중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 거고 지금은 거래명세서가 나오는 건데 7번 문제도 여기 1번, 7번, 1번, 7번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입 매출 전표가 마무리가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매입 매출 전표 부분을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아주 이렇게 가볍게 거래후 판례서만 알아서 분개하는 거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 부분을 테스트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관련된 이론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출문제 3회에서는 11번 과세 매출 유형, 51번 과세 매입 유형, 53번 계산서 매입 유형, 57번 신용카드 매입 유형,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출제가 안 됐고 54번 불공제 사유 얘가 이제 5번 일로 와야죠. 5번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5번은 일로 가시면 안 돼요. 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 분석을 했으니까 문제를 보시면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해보겠습니다. 11번. 자, 이걸 입력을 하시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하고 부가세 부속서류들이 자기 자리에 이 세금계산서 위치 쭉 가요. 그리고 품명은 세금계산서 그림을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단가가 2가지 이상이면 상단부에 복수거래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복수거래에서 가발, 복수거래, 가발, 수량 40, 단가 25,000원. 100만 원에 10만 원 부가세 있고요. 마네킹 수량 5개 단가 20만 원 100만 원에 10만 원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상단부의 품명이 가발 외 이렇게 나옵니다. 2가지라서 그렇고요. 자, 그리고 상단부에 세금계산서하고 같은 내용을 쓰셨다면 우리하고 거래한 상대거래처를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하고 거래한 상대거래처가 지금 누구였냐면 명성재료예요. 명성재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자세금은 여러분 제가 마지막 문제 전자세금계에서 발행 문제 7번을 풀을 때 그때 우선은 전자발행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시험 문제에서 전자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전자입력은 몇 번을 입력하시면 되냐면 1번을 입력하시면 돼요. 하단에 한번 참고사항을 볼게요.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0번 삭제. 이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닐 때는 0이에요. 여러분 매입할 때 매출액 규모가 낮은 개인사업자 할 때 매입을 하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전자가 아니니까 0. 이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냐 종이냐가 구분되는 그런 요소예요. 그 다음에 1번으로 전자입력. 이게 지금 이 문제예요. 1번으로 전자입력 이건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지금 미영상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테스트를 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 정도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딱 테스트로 나오고 이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발행됐다 생각하고 1번을 넣으란 얘기예요. 그 전자입력은 어떨 때 쓰냐면요. 사실 여러분 지금 더존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빌 36524라고 하는 거는 더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빌 36524를 통해서 발행하는 건 마지막 문제에서 저랑 해볼 텐데 그때는 여기가 전자 발행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입력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전자발행 메뉴를 통해서 나중에 와보면 여기에 전자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빌 36524 외의 거를 통해서 전자생계환서를 발행을 하셨다. 이런 경우면 1번을 넣으라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은 1번을 넣으라고 하니까 1 이렇게 넣으시면 전자입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분계예요. 분계.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쪽에다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라는 그런 내용들을 학습을 해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분계 유형은 우리의 분계를 도와주는 자리예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0번은 분계 없음. 여러분 0번은 저희 시험에서는 거의 안 쓰시는데 어떨 때 실무에서 있냐면 부가세 신고가 코앞에 있어요. 바빠요. 바빠 죽겠는데 거래 입력할 건 너무 많고 지금 할 게 많아요. 그러면 회계 장부 처리는 나중에 해도 괜찮잖아요. 부가세 신고 기간 지켜서 가산세 때문에 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0으로 하시고 상단부만 입력을 하시면 부가가세 신고서와 부속서들이 자동으로 작성이 돼요. 그러고 나서 한숨 돌리고 신고 끝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여유있게 하단의 장부 정리를 전표 정리를 하시면 될 때 그럴 때 쓰신다고 보시고 우리 시험은 하단 분계까지 이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1번 보시면 현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계 없으면 여러분이 하단 분계를 이용을 안 하거나 추후에 다시 분계해주고 싶거나 하단 분계 이용 안 하고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상단부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할 때 쓰시는 거고요. 1번에 보시면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처럼 이렇게 현금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됐을 때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입금됐어.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출금됐어. 그럴 때 쓰는 코드가 1번 코드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외상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요. 거래 총액이 외상으로 분계될 때, 즉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으로 분계될 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외상이면 무조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에서 외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지문을 보고 외상을 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 얘는 뭘 도와주는 애냐면 분계를 도와주는 애예요. 하단에 분계가 될 텐데 그 하단 분계되는 도움 코드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가라는 능력이거든요. 그럼 가장 적절한 걸 그때그때 산출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또 뭐 써 있어요? 3번 혼합 써 있죠. 이 3번 혼합은 내가 직접 자금 관계를 차변, 대변 자금 관계를 입력하실 때 쓰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있죠? 4번 카드는 이제 카드 거래가 나왔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카드 거래 시에 이 카드로 입력을 하는 게 유용할지, 외상으로 하는 게 유용할지, 현금으로 하는 게 유용할지, 혼합으로 하는 게 유용할지 고민을 하는데 우선 카드 거래 시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카드라고 또 카드 거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분계되는 게 환경 설정하고 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지금 환경 설정을 저랑 한번 앞전 시간에 다녀오셨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재무회계에서 환경 설정을 클릭해 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계 유형이 이 분계 유형 4번 여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카드. 자,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다. 그럴 때는 4번을 좀 떠올리시는 게 좋은데 4번도 그냥 무작정 4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카드라고. 어떨 때만 4번으로 하시냐면 카드 채권은 이제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카드 채권은 카드로 매출한 게 카드 채권이죠. 카드로 매출을 했을 때는 매출 쪽은 뭘로 분계가 돼요? 예, 카드 채권 108번 외상 매출금 이렇게 돼 있죠. 카드로 매입을 하실 때는 자동으로 분계가 뭘로 되게 설정이 돼 있어요? 네, 미지급금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외상 매출금과 미지급금으로 분계가 될 때만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카드면 무조건 카드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얘를 봤을 때 환경 설정에서 설정되어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4번을 거시는데 카드 거래인데 내가 매출을 했어요. 그런데 분계가 뭘로 될 것 같다? 외상 매출금으로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4번 카드 거시라고요. 자, 카드로 매입을 했는데 내가 미지급금으로 분계를 할 것 같다. 그럴 때는 뭘로 거시라고요?
네, 4번으로 것이라고요. 이거 외의 것들은 얘네들 따라가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자, 그러면 이렇게 환경 설정과 영향이 있구나라는 걸 보시고요. 지금 제가 분개를 하는 게 매출 분개다 보니까 이 상단부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11번 과세 유형을 걸었죠. 11번 과세 유형은 매출 유형이죠. 자, 이 매출 유형 코드를 거시면은요. 자동으로 대변에 이렇게 분개가 돼요, 여러분. 여기 설정에 걸려있는 코드로 상품 매출로 분개가 돼요. 상품 매출 이렇게 분개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매출하면서 물건값 외의 10%를 더 뜯어오거든요. 그게 부가세 뭐냐면 예수금이에요. VAT 예라고 쓸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매출 코드를 걸면 이 상품 매출이 자동으로 분개가 돼요. 그러면서 부가세 예수금이 자동으로 분개가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은 자동 분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추후에 또 가셔서 만약에 매입 쪽, 지금 이제 1번 문제는 이렇게 되지만 추후에 매입 쪽을 만약에 50번대나 60번대를 거시잖아요. 그럼 뭘로 분개가 되겠어요? 여기 보이죠, 여러분? 원재료로 분개가 돼요. 자, 원재료로 분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냥 분석하고 가볼게요. 그리고 VAT 대급금으로 분개가 되고 대변에 돈이 나가는 게 돼요. 이게 자동으로 돼요, 여러분. 자동으로. 근데 저희 문제는 제가 쭉 보니까 이 매입 분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미용 업체가 상품 도소매 기업이잖아요, 법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원재료가 아니고 상품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 문제에서 딱히 환경 설정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분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제 이 분개를 유형을 뭘로 할 것이냐? 이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문제죠. 이 11번 문제죠. 이 11번 문제를 보면 얘가 자동으로 될 것이야. 그러면 차변에 돈만 오면 되는데 그 차변에 오는 자금이 일부가 현금, 일부는 외상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걸로 못 걸어요. 왜요? 거래 총액이 현금이 아니고 거래 총액이 외상 매출금이 아니면 뭘로 가자? 혼합. 카드 거래도 아니죠? 자, 이럴 때는 혼합을 거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가지고 혼합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3번이 혼합이에요. 3. 오, 자동 분개 됐죠, 여러분? 대변에 상품 매출 200만 원, 부가세 예수금 20만 원. 그럼 나는 차변에다가 일부는 현금이요, 일부는 외상이요.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분개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은 매입 매출 전표가 더 편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이 분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분개를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편만 해주면 편하죠. 차변에 현금 101번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5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이다. 그래서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할 수 있더라. 차액은 170만 원이 하단에 뜨네요. 빨간색으로 그거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꼭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또 별표 5개. 매입 매출 전표 여러분 좀 할 게 많아요. 별표 5개 땡땡. 하단 분개를 꼭 물어보세요. 자동 분개가 되기 때문에 너 상품 매출 맞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이 미용 재료 업체는 가발 외가 상품 맞기 때문에 너 상품 매출 맞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가끔 여러분 상품이 아니고 비품 같은 게 매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품 매출을 바꿔주셔야 돼요. 너 상품 매출 맞아? 예스. 그럼 그냥 가시고 노. 그럼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이제 챙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분개 열심히 하고도 그 문제를 틀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깝잖아요. 하단 분개 꼭 피드백 하세요. 너 상품 매출 맞아? 그러면서 품명을 쳐다봐요. 너 상품 매출 맞아? 그러면서 누구를 쳐다봐라? 품명을 바라봐. 품명을 바라봐. 나만 바라봐. 품명을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 힘들죠? 지금 이제 따라오시는 거. 아우,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FAT 1급인데. 그래도 여러분 전반적으로는 기초적인 것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뭐 속도가 좀 붙어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 분기에서 너 상품 매출 맞아? 맞아.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자동 들어왔네. 차변에 현금 자산 증가 5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170만 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시다시피 신용카드. 신용카드 4일자 거래 되겠네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증빙을 보시고 과세 유형을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10%가 있나요? 있어요. 그리고 증빙이 뭐가 있나요?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자, 근데 매출을 했나요? 매입을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매출했어요? 매입했어요? 매입했어요. 서비스 매입이죠? 숙박이라는 행위를 하시면서 그 대가를 주신 거니까 몇 번으로 가자? 57번으로 가자. 그래서 57번에 과라는 건 10%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카가를 거는 순간 여기에다가 어떤 신용카드로 샀어? 이거를 걸으라고 나오죠. 저희는 우리 카드로 이 숙박비를 결제했어요. 자, 우리 카드로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F2키 누르시면 조회가 되고요. 우리 두 번째에 있습니다. 확인. 품명은 뭘로 할까요, 여러분? 출장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숙박이다. 숙박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급가액은 지금 12만 1,000원인데요, 여러분. 제가 또 여기서 환경 설정을 또 가봐야 돼요. 어우, 복잡하죠? 자,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양이 방대하네요.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입력하시려고 하는 카드 거래가 여기 한번 볼까요? 카드 입력 방식 보이시죠? 지금 저희가 카드 57번 매입을 하려는데 공급 대가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죠? 공급 대가를 입력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그 공급가액 자리에다가 공급 대가를 넣으면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나누기 1.1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가져요. 물론 이걸 몰라도 그냥 입력하다가 틀리면 수정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공급대가 12만 1,000원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더하기 잘 활용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11만 원과 11,000원으로 나눠지네. 그래서 이 카드라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눠지게 환경 설정이 돼 있어서 12만 1,000원을 입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수로 이걸 잘 몰라서 그냥 11만 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나누기 하면 막 9만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11만 원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거래처는 F2키 눌러서 호텔 부산이라고 되어 있죠. 호텔 부산. 자, 요 부분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세금을 체크해 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전자입력으로 넣으라고 할 때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엔터. 자, 분계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저희가 출장 가면서 사용한 돈들은 어떤 비용으로 계정 과목 처리를 하죠? 네. 대답하셨어요? 여비교통비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여비교통비, 출장 가서 밥 먹었어요, 잠잤어요, 교통비를 썼어요, 다 여비교통비인데요. 여비교통비를 지급을 하면서 카드를 결제했다면 우리는 호텔 부산에 줘야 될 돈은 없어요. 카드 결제를 했기 때문에. 호텔 부산은 카드사한테 돈을 받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나중에 카드사한테 저희 거 카드 결제일에 자금이 이체되죠. 그렇지만 이체되기 전까지는 아직 돈을 카드사에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외상이 상품이 아니라면 뭘로 가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외상으로 가면 안 되고 현금으로 갈 필요가 없고 미지급금으로 가야 되는데 무슨 거래였어요? 카드. 자, 환경 설정에서 카드를 걸면 매입 카드는 얘는 매입이고요. 얘는 매출 카드가 이제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매입 카드는 뭘로 되어 있어요? 미지급금. 아싸. 얘는 얘 이용하면 되겠구나. 뭐를? 카드를 이용하면 되겠다. 4번 걸어보세요. 자, 4번으로 카드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4번 카드로 걸리면서 자동으로 똑똑하게 프로그램이 뭘로 분개했어요? 미지급금. 그러면서 누구까지 바꿔줬어요? 거래처까지 똑똑하게 바꿔줬어요. 자, 미지급금인데 호텔 부산에다가 줘야 될 돈은 아니죠. 이제 카드 결제했으니까. 나중에 카드 대금 결제일 때 우리 카드가 저희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갈 거기 때문에 우리 카드로 걸려있는데 이 우리 카드는 여러분 언제 건게 끌려온 거냐면 얘를 처음으로 57번이라고 걸었을 때 우리 카드라고 설정해주는 화면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분개를 했고요. 제가 하단 피드백 꼭 하자 그랬죠. 하단 분개, 너 원재료 맞아? 지금 저희는 환경 설정이 원재료로 매입할 때 되어 있었어요. 나 원재료 아니야. 출장 가서 쓴 숙박비야. 그럼 바꿔주셔야 돼요.
하단 피드백 꼭 하세요. 자, 여비교통비 5, 6, 7 저희 안 써요, 여러분. 저희는 도소매 기업이다 보니까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는 사용 안 하고요. 800번대 사용하십니다.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여비교통비 812번 엔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의 발생 11만 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여러분, 팔았을 때는, 판매를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잡혀요. 근데 매입을 하셨을 때는 뭐가 잡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매입세액이 잡혀요. 그럼 여러분 얘는요, 물건 팔면서 뜯어온 부가가치세 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물건을 사오시면서 여러분이 제가 뜯긴 부가세라고 하는데, 뜯긴 부가세, 뜯기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빼서 공제받게 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붓기가 되죠. 얘는 저희가 정정해 줬고요. 그리고 얘가 여비교통비다 보니까 카드 결제한 게 미지급금으로 분계가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까 분계한 거는 이해 가시죠? 여기 하단의 분계도 다시 한번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 부가세 대급금으로 매입이기 때문에 자동 분계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57번 매입은 부가세 대급금이 띄어진다. 11번 매출은 부가세 예수금이 띄어진다.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다.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다. 언제 이게 둘이 없어지냐? 부가세 신고를 정리하는 분계를 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채 증가, 미지급금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이 문제는 매출인지 매입인지 먼저 한번 보세요. 매입은 너 원재료 맞아. 이 환경등록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매출은 너 상품 매출 맞아. 이렇게 물어보셔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부분만 좀 지웠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공통적인 내용이니까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희가 3번 문제를 볼 건데요. 3번 문제는 증빙이 뭐가 나와 있냐면 영수증이 나와 있는데, 이 영수증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세금, 약어로 쓰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10%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10%가 있고 세금 계산서인데 서비스를, 전력을 매입하신 거다. 어디로 가자? 예, 51번으로 가자. 과세 매입 유형이네요. 자, 그러면 51번 매입 유형으로 걸으시고요. 날짜는 5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 작성일자를 보고 5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작성일자 기준으로 하라고 또 나오죠.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된 거는 생략하래요. 그럼 나중에 이 분계를 하신 다음에 자동이체될 때 또 분계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생략을 했어요. 11월 5일 날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에 분계를 하고요. 51번 과세 매입이고요. 내용을 전기요금 이렇게 할까요? 전기요금 공급가액은 15만 원에 15,000원 자동 들어가고요. F2키 눌러서 한국전력.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문제를 따라가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저희가 수취한 입장이죠. 그러면 한국전력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빌 36524에서 발행한,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니까 1번을 넣으셔야 돼서 전자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건 우리가 발행해야 되는데 문제 편리상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해서 그냥 한 거고요. 추후에 전자발행 문제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자, 분계는 여러분 나중에 자금이 나갈 거기 때문에 현재 작성 연월일 이치에서는 자금을 주지 않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뭘로 분계를 하죠? 네, 수도광열비로 분계를 하죠. 자, 수도광열비로 나중에 여러분이 계정 과목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비용 발생이죠. 그리고 매입이니까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매입세액이 뜰 거고요. 약으로 쓸게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지출이 될 거기 때문에 요게 상품이 아니죠. 그럼 외상매입금이라고 못하죠. 뭘로 하죠? 네, 미지급금이라고 하죠. 요렇게 분계가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현금으로도 못하고 외상으로도 못하니까 뭘로 가면 돼요? 3번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계 유형은 3을 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 누구누구 맞아? 이렇게 피드백 해보자 그랬죠? 나 수도광열비야.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수도광열비. 됐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16만 5천 원.
다시 한번 볼까요?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자동분계 15,000원, 차변에 수도광열비라는 전력비 15만 원, 대변에 비용 발생이죠. 대변에 미지급금 부채 증가 16만 5천 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증빙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네 번째 증빙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보셨죠? 우리 앞전에서도 계산서가 나와 있죠? 여러분, 계산서는 10%가 없어요, 여러분. 최종 소비자한테 매출이 일어날 때 또는 매입이 우리가 사올 때 면세 품목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서 면세 품목이라는 느낌이 나는데, 요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이론을 좀 공부를 하시면 아, 이건 면세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면세 품목들이 쭉 있는데, 그거를 숙지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계산서가 나오면 당연히 뭐겠지, 면세 품목이겠지, 이렇게 하고 푸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도서가 나왔었죠. 도서를 저희가 자유문고에서 구입을 했고요. 계산서고 얘가 매입이니까 몇 번 유형으로 가보자. 과세 유형을 53번 계산서 매입으로 가보자. 분계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도서를 사셔가지고 자금을 어떻게 주셨냐면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기업 실제 입장에서 현금은 자산인데 현금이 금고에서 나갔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합니다. 왜 나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책 샀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책은 그러면 뭐냐? 도서인쇄비죠, 여러분. 도서인쇄비, 얘는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띄워요. 얘처럼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이 안 띄워지는 거예요. 이 53번 코드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안 띄워지고, 얘는 51번 코드 때문에 얘가 띄워지는 거니까 코드가 정말 중요하죠. 자, 얘는 면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비용 발생으로 총 금액이 잡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금액이 현금으로 총액이 대변으로 분기됐으니까 뭘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렇죠? 현금. 현금으로 잡으시면 얘가 매입이다 보니까 출금으로 작성이 돼요. 얘가 만약에 매출이잖아요. 그럼 현금 1로 잡으면 입금으로 작성이 돼요. 자동분계가. 자, 해볼게요. 날짜는 11월 10일입니다. 11월 12일. 53번 면세 매입이고 도서인데 최신 미용이라는 도서책을 샀고요. 5개를 사셨고요. 한 권당 5권을 사셨고 한 권당 3만 원 내겠고요. 3만 원 내겠고요. 그래서 15만 원을 구입을 하셨는데, 이 15만 원의 부가세가 지금 안 띄워지고 있는 이유는 면세라고 입력을 하셔서 그렇고요. 거래처는 자유문고. 자, 이 계산서는 지금 전자표현이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분계는 현금 1번으로 걸으시면 총액이 현금으로 지출된 것처럼 출금이고, 나는 지금 누구야? 도서인쇄비야. 그러면 코드를 도서인쇄비로 567은 안 쓰니까 8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하단에 도서인쇄 비용의 발생 15만 원, 대변에 현금 15만 원 출금 전표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슬슬 좀 풀리죠? 처음에만 이게 코드들이 좀 버거워요. 그것만 조금 숙지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힘내세요. 11월 13일 겁니다. 11월 13일 거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나와 있고요. 아, 요거는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이죠. 오, 세금계산서 있어요. 10% 있어요. 그러면 매입이에요? 매출이에요? 보니까 매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얘처럼 51번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제를 읽다 보니까 51로 가면 안 되겠더라는 거죠. 왜요? 이 즉석 카메라를 왜 샀냐면 거래처에 선불하려고 산 거지 우리 회사 업무용에 쓰려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즉석 카메라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겠다 그러면 이 10% 매입세액을 얘처럼 공제받으실 수가 있는 매입세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접대 성격이더라.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불공제 사유를 접대 코드로 걸어야 부속 서류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서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접대로 얘 리스트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는 걸어 주셔야 되고요. 접대로 걸면 내가 지불한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얘는 분계가 얘처럼 부가세가 나오지 않고요. 부가세가 없이 분계가 돼요. 그 이유는 무슨 코드 때문에 그러냐면 54번이라는 이 불공 코드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54번 붉은 코드로 걸고 5번 분계를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분계가 될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3일자 54번 붉은 매입이더라. 사유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더라. 선택. 자, 그리고 내용은 즉석 카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저희 회사에 쓰이는 거면 비품이겠죠? 즉석 카메라. 자, 화살표 누르시거나 엔터 치시거나 카메라도 5대 사셨네요. 5대 10만 원. 됐어요. 누구한테 사셨냐면 한진전자. 됐죠? 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문제에서 전자입력으로 할 것. 당연히 매입 세금계산서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럼 전자입력으로 하셔야 돼요. 1번. 자, 요 분계 유형을 한번 잘 보자고요. 얘를 여러분 외상으로 샀어요. 그럼 분계가 저희 기업에 쓰일 카메라라면 비품이겠지만 접대 성격이니까 분계가 뭘로 돼야 돼요? 차변에. 접대비. 자, 금액을 우선 볼게요. 50만 원이죠. 공급가액이. 50만 원. 그런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은 얼마를 주셔야 되냐면 55만 원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신 거예요. 외상 미수금이라고 돼 있죠. 그 한진전자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얘가 상품이 아니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외상으로 사시면 뭘로 기록하셔야 돼요?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기록하셔야 된다 그랬죠. 미지급금은 그러면 50만 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예, 55만 원이에요. 자, 이럴 때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얘가 안 띄워져요. 여러분 조금 이따 보시면 이 대급금이 안 띄워지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본래 계정에 쏙 들어가서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하는 거예요. 접대비 비용 발생 55만 원, 미지급금 부채 증가 55만 원 거래가 되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미지급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카드 거래는 아니니까 카드는 신경 쓰지 마시고 혼합으로 가셔서 직접 써주셔야 돼요. 자, 이거 무엇입니까? 즉석 카메라입니다. 비품 아니에요. 왜? 접대할 거예요. 그러면 접대비 것이고요. 자, 보십시오. 접대비에 50만 원만 있는 게 아니고 얼마가 있어요? 55만 원이죠. 불공은 부가가치세를 기업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세법적인 사항들이에요. 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금. 왜? 상품이 아니니까. 차변의 접대비 55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55만 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여러분 증빙이 지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저희 눈에 보여지고 있지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삼성카드로 되어 있고요. 매입을 했나요? 매출을 했나요? 매출을 했네요. 자, 박선아 씨라는 분이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상품을 사가셨는데요. 보시면 여러분 10%가 있나요? 네, 있지요.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있나요? 아니요. 뭐가 있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있죠. 약어로 쓸게요. 자, 매입인가요? 매출인가요? 매출이죠. 요 분이 우리 거 물건을 사가셨어요. 어디로 가자? 10% 있고 카드고 매출이면 10 그렇죠. 카과 17번으로 가자. 그럼 17번으로 가서 이분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 우리 물건이 뭐가 팔린 거냐면 상품이 팔린 거죠. 그럼 대변에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분계를 상품 매출로 해주면서 여기에 VAT 예수금을 부가세를 띄워줄 거예요. 매출세액으로 뜯어온 거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팔았을 때 상품을 팔았을 때 카드로 팔으셨다. 그러면 카드 매출이어도 상품이면 뭘로 잡겠다? 외상 매출금, 약어로 쓸게요. 이렇게 돼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고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인데, 자, 이렇게 분계가 되게 하려면 분계 유형을 카드잖아요. 카드? 카드인데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가 되게 환경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계 유형은 몇 번으로 가자? 4번으로 가자.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6번 문제는 날짜가 14일이고요. 57 카드고요. 어떤 카드냐? 이 고객이 삼성카드를 들고 오셨네요. 예, 삼성카드를 들고 오셨는데 삼성카드가 여러분 저희 지금 거래처에 삼성카드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 이제 고객카드고요. 거래처 등록에 가봤더니 카드가
여기 있네요. 제가 매출 카드. 아, 얘를 잘못 걸었네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57번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카드가 매입 카드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카드 거래처는 있는데 17번으로 걸어야 되죠. 당연하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지금 여러분 제가 거래처 등록 갔다 왔는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보시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처 등록에 여러분이 이 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매출 카드, 매출 카드, 매출 카드 이렇게 돼 있죠. 이 매출이라고 써 있는 카드는 고객이 들고 온 카드예요. 우리는 매출했고요. 자, 매입 카드, 매입 카드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우리 거 카드예요. 우리 법인 카드로 이제 그쪽에서 물건 사실 때 우리가 결제하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17번과 57번을 바꿔 쓰시면 안 되겠죠? 자, 매출이니까 17이고 카드사는 삼성이더라. 됐습니다. 삼성. 확인. 자, 그리고 무엇을 구입을 해 가셨냐면 피부관리를 우리가 파는 거죠. 피부관리기. 그쪽에서는 피부관리기를 사셨고요. 수량과 단가가 특별하게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세요. 방향키로. 금액은 여러분 이 카드는요. 저희 환경등록에 지금 현재 이 환경등록에 환경등록 환경설정에 카드 부분의 매출이 일어나면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눠 갖는다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다 공급 대가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49만 5천 원 다 넣어갔죠. 45만 원을 넣으셨다 그럼 다시 정정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다음에 이름이 박선아. 됐습니다. 자, 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분계는 보시다시피 카드의 외상 매출이니까 4번 거시면 자동으로 매출이 외상 매출금으로 잡혀요. 오, 할 게 없네요. 자, 이 4번으로 했더니 자동으로 이 카드가 처음에 여러분이 입력하셔서 17번 카드에서 선택해준 삼성카드가 자동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증가 49만 5천 원, 부가세 일수금 대변의 부채 증가 4만 5천 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45만 원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점이 여러분이 지금 해보신 것보다 높죠. 전자발행 문제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자, 전자발행 문제는요. 한 두세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해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냐면 이행해야 되는 순서들이 좀 많다 보니까 쭉 따라서 오시는데 저 따라서 오시고 나서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받아서 다른 거 풀어보시면서 쭉 확인을 하시면 이제 그때 느낌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 7번 문제가 저희 실무 프로세스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거래명세서를 보시고요. 첫 번째로는 방금 저랑 하셨던 것처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셔서 전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 이 문제는 이 거래명세서를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달빛 미용한테 팔았는데 문제에서는 거래명세서를 전표에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네요. 전표 입력하는 건 자연스럽게 지금하고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날짜는 20일이고요. 자, 20일인데 저희가 판매했으니까 1 아니면 인데 지금 얘가 곧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 예정이니까 10%고 세금계산서가 존재하겠지요. 전자세금계산서가. 그 다음에 이게 매출이니까 몇 번 유형으로 가자? 여러분 대답하고 계세요? 네, 11번 유형으로 가자. 그래서 11번 매출 유형으로 갔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단가가 다르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수거래로 하셔야 돼요. 헤어 샴푸. 수량 10개, 단가 30만원, 300에 30만원, 가발 10개 20만원, 200에 20만원, 확인. 그러면 헤어 샴푸 외에 해가지고 총 500에 5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누구한테 우리가 매출을 일으켰냐면 달빛 미용이라는 주자는 검색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주자 쓰시기 힘드시니까 그냥 달빛 쓰시면 검색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요. 여러분 요 두 가지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매입
매입 세금계산서예요. 당연히 1번이 맞는데 얘는 사실은 얘처럼 전자 발행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전자입력이라고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얘처럼 이제 실무에서는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빌 36524라는 더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시고 전자입력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추후에 와보시면 여기에 전자 발행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분계 유형은 하단에 보니까 당일 거래 총액이 미수가 됐다. 자, 상품을 팔았는데 미수다. 전액 뭐예요, 여러분? 외상이죠. 그러면 우리는 코드를 뭘로 넣으시면 돼요? 2번 외상으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동으로 상품 매출 분계가 되고 VAT 예수금이라는 매출세액이 잡힐 거고요. 얘 때문에 자동으로 차변도 외상 매출금이라고 분계가 될 거예요. 자산 증가, 수익 발생, 부채 증가의 거래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2번 외상 차변에 너 상품 매출 맞니? 나 맞아. 상품 매출이고요. 대변에 상품 매출 나와라, 나왔다 50만 원. 부가세 수금 나와라, 나왔다 5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나와라 550만 원. 모두 자동으로 분계가 됐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지금 1번의 평가 문제를 이행을 하신 거예요. 2번의 평가 문제를 이행하러 가야 되겠죠? 자, 요걸 이제 다 드시고요. 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1회차 기출문제와 2회차 기출문제는 출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FAT 1급에서 3회차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됐는데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어디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하라고 저희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럼 메뉴 보시면 요거 클릭하셔서 하시면 돼요. 자,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이 거래일에 발행하시면서 쭉 전송 작업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표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입력한 날짜가 언제였었냐면요, 여러분. 방금 그 문제가 11월 20일이네요. 11월 20일로 조회를 하면 다른 건 조회하실 필요가 없겠죠. 요거 한 건을 해결하는 거니까 11월 20일로 깔끔하게 얘만 불러오시고 엔터를 치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미전송이라는 상태로 달빛 미용에 550만 원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것 같네요. 얘는 지금 분계 유형이 2번이라는 거예요. 분계 유형 2번으로 하면 외상으로 된다. 그럼 순서를 이렇게 쭉 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쭉 가도록 할 텐데 1번 동그라미는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2번 동그라미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 방금 저와 들어가셨던 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들어가시는 거죠. 발행 및 이것도 약으로 쓸게요. 내역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요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내가 발행하고자 하는 날짜를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1월 20일을 조회를 하셨더니 미전송이라고 하는 전표가 나오죠. 그러면 요 상황에서 화면 하단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죠. 화면 하단에 보면 이렇게 자금 관계가 나오는데 얘는 지금 전액 다 외상이라고 하니까 외상 자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자리에다가 금액을 얼마를 입력하시냐면 550만 원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세금계산서 하단을 형성을 하는 자금 내역이 돼요. 그래서 화면 하단에다가 외상에다가 550을 입력해 주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발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V체크를 누르세요. 나는 이것을, 이 V체크를 체크하시고요. 발행하겠다 그러면 상단부에 전자발행이라는 버튼이 보이세요. 이거 체크하신 후에 전자발행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 이거 발행하겠어 이 얘기예요.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 요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로그인 아이디가 나오는데요. 아이디하고 비번은 저희가 교육용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거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시험장에 가셔도 똑같아요. 확인.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전에 하셨던 외상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들어와 있죠. 이쁘죠, 여러분? 이 매출 쪽 세금계산서는 빨강색이고요. 매입 쪽 세금계산서는 파란색이에요. 자, 그래서 빨강색으로 됐고요. 별 문제가 없는지 우리 회사와 달빛 미용을 보시고 발행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가시고 나서 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뭐 그리 어렵진 않죠. 쭉 따라가시기만 하면 되니까 처음에 화면만 조금 복잡할 뿐이에요. 그래서 발행. 그랬더니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건수 한 건 중에서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발행을 했어요. 확인.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고 나서 가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지금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하라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발행은 했는데 이걸 전송까지 하라네요. 발급 및 전송하시오. 그럼 이제 전송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아카데미, 이것도 약어로 쓸게요, 여러분.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는 실무에 가시면 빌 36524라는 그 본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걸 진짜 직접적으로 모의 테스트를 해보고자 이렇게 잘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우, 빌 36524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아까 여러분이 지금 전자발행 부분에서 전자입력 말고 전자발행할 때 빌 36524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화면이에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로그인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로그인을 눌러볼게요. 클릭. 자, 그러면 로그인 화면에서 내가 이제 11월 20일 거래 내역이니까 여기서 11월 20일 거를 매출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요. 11월 20일은 자동으로 들어와 있고요. 매출 조회 이렇게 눌러보세요. 자, 매출 조회 누르셨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세금계산서가 들어오죠. 매출 조회 누르시고 하단에 보시면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눌러주세요. 발행, 아까도 발행, 지금도 발행. 발행, 클릭. 확인. 자, 됐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신고 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케이, 전송 성공. 잘하신 거예요. 전송 성공. 요 작업을 잘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송 성공을 확인하시고 국세청 전송 경과를 한번 가보셔서 매출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또 전송 성공 나와 있어요.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시고 창을 닫아보세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지금 현재 발행 대상이라고 국세청이 써 있는데 발행 대상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지금 반영을 못 받아서 그렇고 여러분 보통 저희 더존 프로그램에서 조회를 하실 때는 새로 생성해서 조회하는 게 F12키예요. F12번을 눌러보셔도 되고 빠져나갔다 들어오셔도 되고 F12키를 눌러주세요. 자, 데이터가 바뀌죠. 새로 이제 우리가 발행한 내용들이 다 반영돼서 전송 성공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또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저희가 전자 입력을 한 거와 지금 이렇게 빌 36524를 통해서 발행한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거, 20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 여러분 얘는 전자입력 제가 1번을 임으로 넣어준 거죠. 근데 얘는 뭐라고 써 있어요? 발행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전자 발행은 이렇게 여러분이 전자 발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전송 성공을 하시면 그때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가보시면 메인 매출 전표에 전자 입력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전자 발행. 이러면 여러분 이 문제 잘 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금 복잡하지만 메인 매출 전표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것도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느낌이 와요. 감이 와서 빠른 시간 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결산에 진입을 해야 되니까 화면을 좀 지우고요. 여러분 저희 결산은 제가 FAT 2급 수업을 혹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안에다가 좀 설명을 해놨으니까 결산 부분이 좀 궁금하면 FAT 2급 초급 부분을 좀 들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에 이제 쭉 회계의 순환 과정 설명하면서 자동 결산과 수동 결산의 의미를 살짝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수준이 FAT 1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우면 굳이 시험을 FAT 2급을 안 보고 1급을 접수하셨어도요. FAT 2급에 있는 강의를 2강 정도 뒷부분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이라는 걸 이행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보면 1번은 수동결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결산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수동결산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모른다고요? 모르면 안 되는데요. 수동결산은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일반 전표에다가 12월 31일자로 전표를 입력하는 걸 저희가 수동결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몰랐다 그러면 지금 알면 되죠, 뭐. 수동결산 들어가시는 거는 내가 일반 전표에다가 결산 정리 분계를 직접 입력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동결산은 뭐냐? 프로그램에 결산 자료 입력, 요 메뉴 있죠? 요걸 좀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게 자동결산이라고 해요. 왜 자동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이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해당되는 결산 정리 작업에 금액을 넣으시고 상단부에 있는 추가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추가 버튼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표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생성이 돼요. 외계후 순환 과정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붕괴를 했다? 그러면 옮겨 적는 행위 전기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수정전 시산표 작성하는 거 학계장애 시산표 여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별 문제 없으면 결산 정리 분계를 들어가는데 이 결산 정리 분계는 여러분 무수히 많죠. 대손 중단금, 감가상각비, 수익에 의한 비용에 의한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 소모품 정리, 재고자산 정리.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이 랜덤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요거를 습득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결산이 뭐가 나왔나 봤더니 1번 문제는 수동결산이라고 하니까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내용 보니까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여러분 여기서요. 계정 과목 같이 생긴 거를 찾아보자고요. 또 차입금 이자 요게 계정 과목 같이 생겼네요. 그리고 기간 경과분 미지급액. 여러분 차입금 이자는요.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수익이에요. 네. 이 대여금 이자는요. 그렇죠. 차입금 이자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고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대여금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비용 이익건이 그럼 비용 발생은 어디로? 차변으로. 그럼 대변의 미지급은 이자를 줬어야 되는데 안 줬다? 왜 안 줬을까? 그랬더니 기간 경과분인데 아마도 미래의 날짜에 주기로 했나 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푸실 때 이 문제가 결산정리분기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이자들은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이자들이라서 약속한 날짜가 미래인데 이 이자는 이번 단기에 차입금을 유용으로 하시고 생긴 이자기 때문에 단기 발생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그래서 저희 회계에서 저희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 회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기간에 귀속을 시켜라. 야, 이자 비용 안 줬잖아. 왜 붕괴해? 그건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는 돈 줬을 때 붕괴 이런 얘기인데 얘 이자가 이번 연도 차입금 유효한 거에 대한 기간에 대한 이자면 이자 비용으로 계상해. 그런데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못 줬다면 이 비용의 계상에서 나오는 이 미지급 내용은 미지급 뭘로 잡아라?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라. 이런 분기가 되겠죠. 이자 비용은 비용 발생이고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추후에 차기에 이 미지급 비용이 왼쪽으로 감소가 되면서 자금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미지급 비용이라는 건 비용의 이연에서 온 거예요. 비용의 예상 발생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비용의 예상. 여러분 요거 4개 있죠.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용 예상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저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좀 어려우면 이런 문제라도 완벽히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가보겠습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시켜라. 단기 차입금에 대한 해당되는 기간 기속에 생긴 거다. 차변의 금액은 36만 원이다. 그런데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자금을 안 주고 있으니까 수익에 의한 비용에 의한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에서 비용의 예상이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잡자. 36만 원.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증가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결산이 이번에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 창은 닫으시고 결산자료 입력에 클릭하셔서
내용이 방대한데 이 내용 중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통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3회 기출문제는 감가상각비가 나왔는데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이미 고정자산이 등록되어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부분에 고정자산 등록이 다 되어 있대요. 저희 회사께. 그런데 이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고정자산에서 건물이 본사 사옥이 당기 상각비가 500만 원이래요. 보이시죠? 판매장은 건물이 당기 상각비가 300만 원이래요. 두 개 합하면 이번 당기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800만 원이죠? 요거 분개하라네요. 그런데 나는 자동결산을 의지하면 돼요. 참 좋은 게 여러분 감가상각은요. 상단 부분에 감가상각비를 도와주는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얘를 클릭하시면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다면 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금액을 반영하실 수가 있으니까 클릭해 보세요. 어때요? 건물 800번대 여러분 이 건물이 지금 본사 사업과 판매장이니까 판매비와 관리 비용의 감가상각비죠? 800만 원 일치되지요. 그러면 하단부에 이거를 뭐만 버튼을 누르시면 되냐면 지금 자동결산 자리에다가 이 결산 반영을 해주세요.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쭉 내려가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감가상각비 자리를 한번 가보세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결산 입력 자료 들어온 것을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일반 전표에 전표를 생성해 주는 게 자동결산이라고 했죠? 추가 눌러주세요. 클릭. 예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반 전표에 가셔서 이 결산이 잘 들어왔는지 12월 31일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 있죠? 여러분 이 상품 분계는 본 문제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동결산이라는 걸 이행을 하면 자동으로 분계가 FAT 2급에서처럼 들어오는데 이건 지금 채점 요인이 아니에요. 저희 재고 파악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2분계만 잘 들어오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동결산을 이용해서 들어온 게 결차결대로 들어와 있죠. 차변에 감가상각비 800만 원 비용 발생, 대변에 자산의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분계는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결산 분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신 이자 비용은 결산 분계라는 말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타를 내서 800만 원으로 입력해야 될 걸 이게 두근두근 시험 볼 때 떨려가지고 80으로 된 걸 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지워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Shift F5 키 하나 알고 계시면 좋아요. Shift와 F5를 동시에 누르시면 여러분 컨트롤 F1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빨간 계정 과목 수정하시는 거라 그랬죠? 여기서 Shift F5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결산 추가한 전표를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삭제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자동결산에 가셔서 금액 정정하셔서 추가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바꿔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내가 800이 아니고 80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편리한 걸로 하시는데 이 자동결산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좀 편하게 분개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동결산보다 이게 편해. 그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동결산 하라 그러면 자동결산 이용해서 하시고요. 수동결산 하라 그러면 수동결산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장이네요. 자, 21페이지에 회계 정보 분석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여러분이 자료를 입력하신 내용을 가지고 정보 분석을 쭉 이제 조회해 보면서 답을 산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가 객관식 10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객관식으로 되어 있죠.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답안 수록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 답안 수록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적금 현황을 조회하는 게 1번에 나와 있는데요. 6월 말일 통장 잔액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통장 잔액을 어디 가서 보는 게 좋겠나 그랬더니 아예 문제에서 예적금 현황 조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예적금 현황 조회를 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예적금 현황이라는 게 여기에 있죠. 좀 메뉴에 익숙해지시려면 시간은 좀 필요해요, 여러분. 예적금 현황으로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정보 분석 문제는 여러분 시점을
착각하셔가지고 틀리시는 경향들이 좀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시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6월 말이니까 6월하고 엔터 치시면 말일자로. 자, 신한은행은 1억 9,251만 1,000원 맞았네요. 자, 국민은행은 1억 6,733만 원 맞았네요. 우리은행은 1억 맞았네요. 시티은행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1번 문항은 시티은행, 4번이 답이 되겠죠.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메인 매출장을 조회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메인 매출장은 참 유용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힘들게 메인 매출 전표 11번, 12번, 13번 이렇게 쭉 17번 입력하신 그 내용들별로 조회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그럼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일기 예정,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은 4번 하죠. 일기 예정, 일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그 구간값을 3개월씩 잘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되는데 얘는 친절하게 또 1월부터 3월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초월 넣으시고 뒤에 있는 3월 넣으시면 초일과 말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발행된 매출이면 매출 쪽이죠. 그럼 여기서 매출 번호 1번을 클릭하거나 직접 쓰세요. 그리고 금액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신용카드가 발행된 거면 여러분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요. 신용카드가 발행된 매출 건수와 공급 금액은 이 정도 배웠죠. 저희가 지금 이 3회 거 푸실 때는 10%가 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는데 매출이에요. 그러면 몇 번으로 갔어요? 네, 17번으로 갔죠. 그러니까 17번 카과를 먼저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17번이 보여지죠. 물론 여러분 카드가 17만 있는 게 아니고 18, 19도 있어요. 그럼 미심 적으면 다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먼저 카과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갔더니 공급 대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 이거 함정이에요. 공급 대가를 모르시고 계시면 안 돼요.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과 무엇을 더한 거다? 세액을 더한 거다. 됐죠? 자, 그러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더한 게 합계가 나와 있는데요. 쭉 내용을 보니까 얼마가 나와 있냐면 1,144만 원이 공급 대가네요. 자, 여기 여러분 1,144만 원 일치되는 게 몇 번에 있냐면 4번에 있는데요. 이게 좀 미심쩍으면 카드 매출이 또 있다. 그러면 카형과 카면을 가보시면 되는데 없죠, 여러분 자료가. 여러분 저희 FAT 1급 수준에서는 카 과정도를 10% 있는 카드 매출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3회차 기출문제 FAT 1급을 저와 함께 모두 풀어보셨는데 어때요? 좀 내가 생각할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좀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개인차가 있으실 텐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꼭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공부를 하셔서 시험장에 가셔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공부할 때 70점 전후로 이렇게 점수 맞으면 안 되고 여러분 최소한 75점 이상 정도는 맞으셔야 시험장에서 제한된 60분 시간 안에 제한된 환경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더 떨리거든요.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감독관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나오는 점수보다 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안정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FAT 1급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FAT 1급은 FAT 2급 바로 위에 있는 거죠. FAT 1급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마 등산으로 생각하시면 정상의 중간까지를 조금 못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욕심이 좀 생기고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FAT 1급을 좀 자신 있게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급수들도 쭉 이행하실 때 좀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이 이렇게 성취감 느끼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제 고사성어가 마부작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대요. 도끼를 언제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요, 그죠? 아우 그런 말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허황되죠? 근데 여러분 도끼를 바늘로 만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인내하면서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게 그 고사성어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좀 힘들어지는 시간이죠. 지금이 회계 2급 가볍게 FAT 2급 하시고 회계정보 처리 1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너무 외울 것도 많고 방대한 양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걸 해내셔야 그 다음에 세무정보 처리를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힘내시고요. 마부작침 떠올리면서 저희 한국공인회계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모두 다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